네, 안녕하세요. 하나옵션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간외장에서 1%가량 소폭의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강한 조정을 겪었었던 하나옵션인 만큼 하나옵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 평소에 1% 상승의 움직임이 나왔다면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거예요. 오늘은 안 내려가는구나. 하지만 오늘은 시장이 다르죠. 아침에 무슨 기사가 나왔나요? 하나가 호주 오스탈 지분을 19.9% 확보를 하면서 최대 주주에 등극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 소폭의 상승밖에 보여주지 못했다 보니까 하나옵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오늘 하나옵션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나옵션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5초만 시간 투자하셔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나옵션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오스탈 조선소의 최대 주주에 등극을 한 게 그만큼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옵션의 주가가 지금 1% 소폭의 상승에서 그친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물론 오스탈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선소가 아니라 호주 조선소이기는 하지만 결국 글로벌 조선소이기 때문에 각국의 지사가 존재를 한다고요. 그 중에서도 오스탈 USA가 하나옵션에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스탈 USA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 군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단순하게 라이센스 소유를 넘어서 특정 군함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40% 넘게 가지고 있는 조선소다. 그러니까 하나가 최대 주주에 등극을 한 거는 단순하게 해외 조선소 투자가 아니라 미 해군 MRO 사업을 넘어서 미 해군 군함 직접적인 건조의 첫걸음을 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호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런데 주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제가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옵션 협력사도 동일 성과급을 지급한다. 원하청 차별 없이 성과를 공유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오늘 아침에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방향성이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을 담당을 하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성과급이 나간다? 안 그래도 오스탈 조선소 지분 인수에서 현금을 써야 되는데 추가적인 현금이 나간다? 이거 현금 흐름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옵션의 주가가 눌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핑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고성가 상승과 특수선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을 대폭 개선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조선사 중에 하나요. 우리가 기사를 잘 보게 되면은 하나옵션이 아니라 하나가 오스탈 지분을 확보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선소가 조선소를 인수하게 됐을 때는 이사진들의 자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사실 하나옵션이 한번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현금을 쓰는 건 하나옵션이 아니라 하나지주사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슈를 갖고 와서는 하나옵션 주가 의도적으로 누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수급을 한번 봐볼게요.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내마녀의 날에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옵션의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개인 주주분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라, 이거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추가적인 상승 구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어제 수급을 보게 됐을 때 기관들 40만 주가량 순 매수를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분봉 차트를 보게 됐을 때 동시호가에서 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아랫꼬리를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수급 어때요? 기관들이 갑자기 20만 주를 털어내면서 주가에 의도적으로 하방 압력을 넣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기관들 최근 3거래일 동안 아랫 구간에서 주가를 띄우면서 매집을 진행
진행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에서 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진행했었던 기관들이 지금 20만 주의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이탈을 하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지금 호재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매물을 터는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에서 하나옵션 추가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지면서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 그거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만들어지고 있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유동성 공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장인데 오늘 저녁에 QE의 실행이 나오잖아요. QE 경제적인 용어를 얘기 드리니까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정말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의 연준에서 QT의 종료를 한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있죠. 최근까지는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이 과공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은행한테서 돈을 뺏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더 이상 뺏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QT의 종료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준이 오히려 은행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QE.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만 안 뺏어가도 여윳돈이 생기는 건데 오히려 나한테 돈을 준다 그러네 목돈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의 중심인 은행이 돈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와중에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스탈 조선소가 실제로 인수가 진행이 되면서 미 해군 군함의 직접적인 건조의 상승 모멘텀까지 생긴 거고 더 나아가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 KDDX 수주, 더 나아가서 VLCC의 추가적인 수주까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관들이 매집을 진행했는데 훨씬 더 빠른 호재성 기사가 나오니까 의도적으로 20만 주가량의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주가의 눌림목 구간 속에서 개미털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옵션 같은 경우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회를 잡아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만 한다고 기회만 잡는다고 끝나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 항상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항상 고점 대비 20% 30% 이상의 변동성이 만들어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옵션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갈 건데 믿고 따라오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과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옵션을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하나옵션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하나옵션 이렇게나 상승 모멘텀이 많은데 굳이 내가 매도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옵션 변동성이 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할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아니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하나옵션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하지 않았어? 장난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물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독으로 진행됐다면 더할 나위 없이 호재였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미국 금리 인하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일본 금리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은 최근까지 엔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다. 엔화를 빌리는 게 저렴했다. 그런데 과연 하나옵션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세력들이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을까요?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을까요? 금리가 낮은데 신용도도 높은 엔화를 빌려서 투자를 했을까요? 당연히 엔화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는데 일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터지는 거죠. 레버리지 세력들 같은 경우 막대한 자본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원화 가치도 안 그래도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 때문에 달러 가치가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서 엔화가 비싸진다? 환차 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막대한 자본의 환차 손은 훨씬 더 피해액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환전을 할 때 나오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청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래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은 대형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빠르게 청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오션 KDDX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시장 유동성 때문에 만들어졌을 때 윗구간에서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레버리지 세력들의 청산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그 변동성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하나오션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제는 수익으로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026년의 수익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상승 구간 윗구간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들어왔는지 얼만큼 나갔는지 알려주는 지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표도 없는 레버리지를 확인해 가면서 주가의 상승 구간 속에서 개인 주주분들이 윗구간 대응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오션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하나오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주가의 변동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의 실시간 매수 타점과 주가의 상승 구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나오션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말로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4848 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 분명히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런 마인드였으면 돈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하나오션, 앞으로의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좋은 종목들 매수해놓고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개인들은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하고 하나오션에서 매도를 할까요? 왜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걸 이렇게나 어려워할까요? 당연히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는 소폭의 음봉만 만들어줘도 그대로 추격 매수를 진행하죠. 추격 매수를 진행한다고요. 그리고 눌리면은 비중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개인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가의 조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 구간에서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추격 매수를 했던 개인들은 공포에 매도를 하고, 비중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개인들도 무서우니까 매수를 못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강한 반등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죠. 나는 어차피 관망할 거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겠다 들어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변동성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그 변동성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아래 구간에서 버텼었던 개인들도, 장기 투자를 할 거라던 개인들도 결국 매도와 패닉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관망하는 태도보다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미리 대응을 하는 게 타율이 좋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률까지 챙겨갈 수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아직까지 문자 안 남겨놓으신 하나오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다음 주부터 보내드릴 거니까, 오늘 하나오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오션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는데, 하나오션 오스탈 조선소 인수에 성공을 하면서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외 조선소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됐을 때 MRO, 방산, 추가적인 선박 수주 때문에 조선 섹터는 다시금 강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강한 상승 구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게다가 해외 조선소 투자가 늘어나면서 해외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해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섹터가 강한 상승 구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의 해외 조선소 투자에 힘입어서 단기간 안에 폭발적인 상승 구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조선 기자재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오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조선 기자재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 흐름이 어떤가요? 조선 빅3가 국내 조선사에서만 수주를 받는 걸 넘어서서 해외 조선사를 이용해서 수주를 받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실제 기사 헤드라인을 가져왔어요. 호주 정부 하나의 호주 조선업체 지분 19.9% 인수를 승인했다. 오스탈 조선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인도의 한국형 조선소를 추진한다. 제2의 울산을 만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너나 할 거 없이 해외 조선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조선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 MRO 방산 섹터의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난 줄 알았던 LNG 선박 수주가 다시금 주물러시가 몰려오면서 5년치 도크를 채울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러니까 조선 섹터의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결국 조선 섹터 상승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에서의 폭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장 흐름이 달라진 게 뭐라고요? 조선 빅3가 국내 조선사에 투자를 하는 걸 넘어서서 해외 조선사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선 기자재 폭등 같은 경우에는 울산, 거제, 전남에서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해외에 투자를 하면서 해외에서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조선 기자재의 폭등 패턴을 한번 봐보자고요. 한국화분을 보게 되면은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이 만들어져요. 그 이후로 곧바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주면서 개미털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매집을 했던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만들어지자마자 그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화분뿐만 아니라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죠.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을 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주면서 개미털기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자마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적지 않은 거래량으로 매집을 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추가적인 변동성을 주면서 개미털기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고점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지자마자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조선기자재 히든 종목 차트 한번 봐보자고요. 히든 종목 차트를 보게 됐을 때 과거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대로 주가 올려줬나요? 아니죠. 장기간 동안 변동성을 주면서 개미들을 털어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을 터지면서 세력들 또다시 매집을 한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강한 매집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그대로 상승시킨다고요? 아니라고요. 변동성을 주면서 개미들을 털어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선 빅3의 해외 조선소 투자 소식들이 들리니까 추세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그대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그널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상승 구간 초입에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상승하면 100%, 200%가 아니라 300% 그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조선 섹터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섹터 내려갈 것 같나요? 아니요. 올라갈 것 같죠. 그러면 조선기자재는 당연히 폭발적인 상승 구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 조선기자재 섹터의 흐름이 어떻다고요? 국내 조선사가 아니라 해외 조선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조선기자재 기업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기자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기자재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급격한 상승 구간을 보여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늦지 않게 문자 보내서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종목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